나는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100만 불은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정말 그 PGA 골프장 코스까지 끼고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들어오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 단지는 최소 진입 가격이 100만 불이다. 근데 한국 집값 생각하면 싸죠. 이번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저도 미국 부동산 투자를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미국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걸까인데 진짜 어떤 이유인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정말 단순히 투자 때문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세금 때문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단 만약에 내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이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동산을 사면 우리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단 취득세가 없어요. 뉴욕만 1% 정도의 맨션세가 고가주택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세가 높다 하는데 50개의 주가 사실은 다르고, 그리고 그 보유세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방법으로도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용 처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비용 처리보다 미국은 뭐 감가상각비를 비용 공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양도소득세잖아요. 네. 그 양도소득세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양도세를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리고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배당하지 않으면은 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어떤 금액까지는. 그래서 이런 세금 때문에 첫 번째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뭐냐면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그 어떤 플랜 B를 만들어 두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한국어 쓰면서 우리가 경제활동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꼭 유학을 안 가더라도 혹여나 얘가 뭐 대학교를 안 가도 뭐 대학교도 가면 너무 좋고, 그리고 좋은 대학이 워낙에 많잖아요, 미국은. 근데 뭐 석사를 가든지 혹시라도 한국의 경제나 이제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어떤 플랜 B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두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은 저는 사실 대표님만큼 주식도 잘 모르고 코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일종의 이제 배당 주식 같은 거죠. 나중에 그 자산의 가치도 오르는데 내가 따박따박 월세를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말 하이엔드를 사면은 뭐 1% 2%밖에 안 나오겠지만 비용을 다 떼고도 정말 막 7, 8%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달러를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그 달러가 통장에 쌓이면 얼마나 좋아. 그쵸. 왜냐면 네. 주식하는 사람은 미국 주식 배당주로 그렇게 풀어내겠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하신 분은 미국 부동산으로도 그렇게 배당으로 풀어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세 차익하고 또 월세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도 매력을 많이 느끼시죠. 또 실물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그쵸.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그럼요. 제가 제 유튜브 잘 보시면은 2019년에 제가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사려고 다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태국,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라오스,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 정말 돌아다녀 보니까 왜 샀는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하다가 느꼈고, 또 투자해볼만 했다 느꼈고,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분산 투자로도 괜찮았고, 저 제일 또 큰 거는 약간 호기심? 외국에 갔는데 내 집이 있어. 그거에 대한 뿌듯함,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럼요. 네. 제가 한때 직장 다닐 때는 그 하와이의 집에서 보이는 오션뷰를 바탕화면에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상사한테 했는데 이제 자리 와가지고 노트북 보면은 네. 맞아, 나는 저 사람은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 세계적인 통계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미국을 좋아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은 또 유럽 안에서도 이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에서 엄청 많이 자산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는 곳이 이탈리아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혹시 술 좋아하세요? 저는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대표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스카나, 와인을 아는 사람은 토스카나는 다 알아야 돼. 이제 투스칸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스카나가 가장 이제 와이너리에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집도 싸요. 한 2, 3억짜리 사놓고 그러면은 이탈리아는 그 거주에 대한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거주에 대한 비자도 잘 나오거든요. 영주권도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세금도 높고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 하나 사놓고 에어비앤비 돌리면서 우리 가족이 여행도 가고 거기 와이너리도 다니고, 빌 때는 에어비앤비 하고. 그래서 이태리가 유럽 안에서는 또 완전 부상하는 이민을 많이 가고 있는 나라고, 이런 식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면 정말 내가 미국에도 집 하나 있고 뭐 도쿄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이태리에도 두바이에도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아. 관리하기 빡세긴 하겠다. 그렇죠. 관리하기 빡세. 물론 이제 그 대리인을 둡니다. 저도 예전에 그때 에어비앤비 하나 이제 사서 하려고 이제 해봤는데 이제 관리인을 잘 두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덜 받게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제가 가는 한 달만 딱 비워두고 나머지는 11달은 알아서 돌려라. 대신에 이제 뭐 7월은 비워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제가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통계 자료도 보면은 그 CBR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상업용 건물 임대 맞춰주고 국제적인 부동산 중개 법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조사를 보면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임대 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10에서 15%는 낼 거를 생각해라. 네.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스트레스 덜 받고 좀 덜 벌더라도 네. 오히려 그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저도 해외에다 투자를 하려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인 거예요. 보통 바닷가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놓고 한 10달 정도 방치해두고 돌아오면 곰팡이 슬고 난리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차라리 아까같이 뭘 돌리거나 관리를 맡겨놓으면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풀 컨디션으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인들한테 좀 한번 쓰라고 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거 괜찮네요. 그러면 지금 하와이 집도 그럼 뭐 풀로 돌리셔요?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돌리셔요? 하나는 장기 임대고 하나는 에어비앤비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야, 막상 네. 그렇게 못 쓰고 저는 제가 산 집들은 게스트하우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요. 그리고 정작 이제 제가 가고 싶을 때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괜찮다. 게스트하우스를 쓰면 더 깔끔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돈은 꾸준히 벌고. 그쵸? 예. 그리고 집주인한테 게스트하우스는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뭐 차라리 저는 그냥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운대 갈 때 이런 데 보면 게스트하우스면 이제 한 15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 가다 보이고. 그러면 주로 어디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아요? 당연히 만약에 첫 집을 대표님이 사신다고 하면 어디 사고 싶으세요? 실리콘밸리. 좀 약간 의외다. 근데 그 대표님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제가 같고. 그쪽 일을 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이제 당연히 가장 유명한 곳을 사시죠. 하와이? 그래서 이제 네. 하와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인종차별 없고 날씨가 좋잖아요. LA 또 캘리포니아. 맞다. LA가 있죠. 네, 맞네. 캘리포니아에는 네. LA 인근 많이 네, 사시고 또 전 세계 강남이 어디예요? 뉴욕. 그치. 네. 뉴욕을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학군에 관심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 뭐 뉴저지라든지 워낙에 학군이 좋거든요. 그리고 뭐 보스턴, 뉴튼 이런 데도 많이 보시고 근데 또 요즘에는 그 가격이 워낙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들은 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인데 대저택을 살 수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텍사스. 그쵸. 네. 텍사스, 조지아의 애틀란타 또 아니면은 뭐 네바다의 라스베가스 이런 데들은 뭐 50만 불만 줘도 막 90평짜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도 많이 보시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집이라는 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치안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서 비싼 집을 사야 치안이 안정적이고 싼 집을 사면 치안이 위험하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비싼 데를 사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네. 싼 데 사도 괜찮아요? 그게 괜찮다고는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싼 데는 부동산, 주식도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다 있어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초양극화가 미국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는데 비싼 데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확실한 걸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원기욕을 모아서 지금 사지 마시고 돈을 좀 더 모아서 한 번에 좋은 데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일단 너무 큰 돈을 해외에 선뜻 투자하는 거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면 완전 그 나라에서도 강남 같은 데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한 수준의 금액으로 그래도 미국은 가격이 다양하고 옵션이 많아요. 그 50만 불, 40만 불 짜리 집도 학군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번듯한 막 3베드, 4베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 이게 딱 그럴 만한 집이 나올까요? 좀 비싼 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뉴욕이랑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자녀 유학용이다 정도로 하면. 근데 이제 뉴욕은 보통 100에서 150만 불을 가장 많이 사드려요. 그러니까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 집이에요? 그러니까 평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은 전용 면적이니까 한 뭐 20평에서 30평? 괜찮네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뉴욕이 생각보다 안 비싼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너무 초호화 고급스러운 신축을 사드리기보다는 그런 데들은 요즘에 사실 지어진 신축일수록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전용 면적도 점점 좁아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관리비도 뭐 이제 고급 어메니티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맨하튼 같은, 그러니까 제가 도시별로 투자 전략이 다르거든요. 맨하튼은 로케이션만 보셔라. 안에 어쨌든 리모델링 해가지고 100년, 200년 된 집도 계속 고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관리 잘 돼 있고 한 20년, 30년 되셨어도 로케이션 진짜 핫한 데 있잖아요. 정말 구글 옆에 있는데 그런 데들은 미친 듯이 임차가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그런 데들을 차라리 안정적으로 사시지, 너무 맨하튼에서 그 마케팅 때문에 신축만 막 이렇게 광고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한국 분들이 신축을 많이 사셨는데 정말 확실한 신축은 오케이. 근데 저는 오히려 구축이 워낙에 땅이 없기 때문에 로케이션,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네. 그래서 로케이션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근데 아까 말한 20억 정도 되려면 페리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리 안 타고? 네, 미드타운, 뭐 네. 첼시, 그리고 뭐 트라이베카가 청담동이거든요. 네. 그런 데는 그 돈이면은 스튜디오밖에 못 사는데 그쵸? 네. 다 사실 수 있는데요? 엄청 비싸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럼 네. 뉴욕이 막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왜 비싼 거예요? 뭐 맨하탄 이런 데 엄청 비싼 것들 있잖아요. 일단은 맨하탄은 진짜 네. 작아요. 너무 땅덩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싼 건 맞죠. 왜냐면은 집이 전용 면적이 작으니까. 그리고 그 가격이 사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비싸다 해도 그 돈이면은 정말 대저택 사거든요. 단독주택 사거든요. 근데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집합 건물에 내가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니까 대지집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비싼 거는 맞는데 왜 비싸냐면 인구 밀도가 높고 월세가 넘사벽으로 비싸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맨하튼에 아이가 뭐 뉴욕 대학을 갔어. 그러면 진짜 조그만 스튜디오 얼마 내셔야 되는지 알아요? 월세? 500? 5,000불. 700만 원. 네, 학교 근처 엄청 비싸거든요. 그럼 이제 그 700 받고 이제 학비 또 더하고 생활비 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예. 많으시니까 그 사드린 한 분은 그냥 투베드를 125만 불에 사드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원래 월세를 8,000불을 받아요. 근데 자기 따님이 방 하나를 쓰고요, 화장실 하고, 그리고 친구를 데려왔어. 그 친구한테 4,000불을 받으세요. 그 4,000불으로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 애는 4,000불 세이브했죠. 네. 그리고 이 집값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매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올해 맨하튼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죠. 실제 이용도 하시면서 시세 차익도 버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꼭 도시별로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다양하게 나기 때문에 너무 쫄 거 없다. 제가 이제 우리가 제일 비싼 데를 얘기했는데 예. 뭐 텍사스 지금 애틀란타 제가 사드리고 있는 고객분들은 사시는 가격이 평균 가격이 50만 불, 60만 불. 거기에 대출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별로 중위 가격이라는 거를 다 측정을 그쵸. 해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캘리포니아는 집값도 비싸고, 예를 들어서 나는 캘리포니아에 가장 안전하고 학군 좋고 막 17년 연속 가장 안전한 도시로 뽑힌 동네가 있어요. 얼바인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웬만한 집을 사려고 하면 150만 불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와 도시별로 좀 격차는 있어요. 그러면 텍사스 이런 데 가면 집이 싼 거예요? 싸죠. 예를 들어 나 수영장이 있는 저택 원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생각해야 돼요? 텍사스에 수영장 네. 있는 저택, 그래도 수영장 딸린 거 원하시나요? 있어야죠. 그 관리하기 힘들 텐데. 아, 그냥 항상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 텍사스까지 가서 사는데 수영장 없는 집에 살아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어풀은 안 돼요? 아, 에어풀 바람 안 돼요. 불어가지고 에어풀 저희 하고 있는데 그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텍사스 100만 불이면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만 불 14억 그래도. 우리 돈으로. 예, 네. 예. 근데 요즘은 미국도 추세가 어떻게 하냐면 수영장 잘 안 둬요. 왜요? 왜냐면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텍사스는요, 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미국에 좋은 집들을 진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텍사스에 갔더니 이게 스케일이 달라. 일단 음식부터가 이거는 무조건 2인분이야. 근데 아무튼 수영장, 단지 내 수영장이, 왜 우리 워터파크 가면은 그 유스풀이라고 하나요? 예. 그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단지 내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리조트 이런 데 가면 네. 풀빌라 같은 데 가면 자기 집에 자그마한 수영장인데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 아예 리조트 전체 같이 노는 수영장처럼. 그렇죠. 거의 호수야. 수영장이. 어. 스케일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막 그 오립에 띄어져 있고 네. 막 그래요. 그렇게 관리가 어려우니까 수영장. 그게 더 낫죠? 네, 예. 그 얼마나 어려운데요. 청소한다고 죽겠어요. 예. 그니까요. 예. 그러면 그런 데는 얼마나 해요? 그러면?
그 제가 사드리고 있다는 50만 불짜리 집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파티룸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고 단지 내에 또 미국 사람들 운동 많이 하니까 뭐 테니스장 뭐 이런 축구장 다 있고 수영장 있고. 콘도로 돼 있겠다. 아니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인데? 뭐 예를 들어서 네. 텍사스 달라스 예를 들면 네. 나는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100만 불은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정말 그 PGA 골프장 코스까지 끼고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들어오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 단지는 최소 진입 가격이 100만 불이다. 근데 한국 집값 생각하면 싸죠. 그쵸. 또 생각하면 그런 데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왜냐면 이게 또 하와이만 가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요. 이제 하와이 또 이제 휴양을 생각해서 갈라 했는데 그 돈은 또 안 되고. 또 텍사스라 그러면은 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또 간다고 하니까 투자도 될 것 같으면서 집값은 저렴하면서 한국의 그 작은 집에 살다가 좀 휴가 때라도 좀 넓게 살아보자. 네. 그러면 거기서 에어비앤비 돌리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좀 잘 봐. 불법화된 도시들이 많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를 금지하는 추세래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역이 다 금지가 된 건 아니고 주별로 도시별로 카운티별로 또 다 달라요 법이. 그래서 그걸 따져가면서 사드리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실 때 이제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 이제 이민 규제가 나오면서 좀 사람들이 좀 겁을 먹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면 좀 꺾인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트럼프가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데요. 트럼프가 그 이민을 막는 거는 불법 체류자들 돈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막는 거지. 뭐 미국의 부동산 산다고 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고 미국에 도움되는 사람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모양 빠지게 그 골드카드 70억짜리 내놨다가 깨갱 하고 이게 흥행을 못한 거야. 그래서 15억으로 줄여줬잖아요. 14억으로 줄여줬잖아요. 그 미국에 기부하면은 이제 다 나오는 그런 이제 골드카드. 그래서 그 돈이 있고 고학력의 기술을 가진 분들은 언제든지 미국에서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미국이 인구가 0.9%나 늘었어요. 근데 대표님 미국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억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1%라고 계산하면 300만이 넘거든요. 그쵸. 300만이 어느 정도의 인구냐면요. 부산광역시가 300만이에요. 그게 늘어나는 거죠. 예. 네, 매년 부산광역시 인구만큼 늘어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의식주, 집은 뭐 어디 땅바닥에 나가서 살 수 없잖아요. 집은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집을 사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우상향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 어쨌든 더 오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난 투자 목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돈 적게 들어가면서 제일 투자로 성공 확률 높을 만한 지역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를 좀 지고 싶으신가요? 주식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환영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년부터 관세 협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국 투자가 유치될 텐데 그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주들이 있거든요. 조지아 뭐 이런데. 뭐 조지아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나 바이오라든지 또 자동차 회사들 많이 들어가고 철강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게 대두되고 있는 곳들이 조지아, 애틀란타 또 그리고 뭐 사바나라든지 그리고 텍사스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애리조나라든지 오하이오. 근데 오하이오 이런 데들은 또 너무 척박해요 살기가.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뭐 텍사스 또 조지아 요즘에 많이 보고 계시고요. 썬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선벨트 지역이죠. 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쪽부터는 사실 샌디에고도 선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와 중부 쪽으로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래도 저는 좀 안전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살면 좋겠는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다들 애들이 위주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은.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학군 좋고 우리 애들 있으면 또 장 봐야 되지 뭐 이런 인프라나 생활 편의시설 좋고 교통 편리하고 일자리 있고 이런 지역을 사면 실패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도 최대한 조건 좋은 거. 그럼 보통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동네 아니에요? 그래도 그 미국은 옵션이 다양해요. 왜냐면
그 재밌는 게 동양인 사는 동네, 백인 사는 동네, 뭐 인도 사람 사는 동네, 그리고 뭐 라틴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 거기도 괜찮아요. 월세 안 밀려요. 뭐 내가 살 거라면은 제일 좋은 데를 사고 여유가 있고 내가 살 거라면 제일 좋은 데를 사시면 좋지만 투자용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예산에 맞춰서 그래도 안전하고 학군 좋고 그런 그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을 제가 찾아드리죠. 만약에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 집을 사면 낭패 볼 수도 있는 거죠. 백인들만 사는 동네. 아니면 뭐 아까 같이 좀 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이 덜커덕 들어가면 좀 뭔가 이질감이나 부담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가격 조건만 보고 또 고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방금 들었어요. 근데 네. 그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까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기에는 제일 좋은 동네는 이미 중국인들, 인도 사람들 많이 사놨거든요. 중동 사람들도 많이 사놨고 그래서 한국인은 극히 일부예요. 그럼 한국인만 모여있는 동네에 집을 사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아니요, 살 수 있죠. 근데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보통 한국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학군 제일 좋은데 한국 분들 선호하시고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들은 네. 6, 7점짜리 그 미국은 그레이스쿨 뭐 이런 스코어 같은 거를 다 재는데 6, 7점도 아 좋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9점 이하는 안 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아주 학군에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학군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이제 뭐 아트라든지 이런 교통이나 이런 거 편리하고 이런 곳들을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주시죠. 그럼요. 주의할 점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해지에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대표님 방송 열심히 보면서 미국 주식 투자 미리미리 이제 달러를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환해지라든지 뭐 금리 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말처럼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이든지 뭐 달러 환해지 상품들 요즘 금융기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주식을 잘 모르시면 그거라도 뭐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 이 투자할 때 스트럭처를 잘 짜야 돼요. 뭐냐면 무턱달고 개인으로 샀다가 세금을 때려맞을 수도 있고 법인으로 사는 게 또 불리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자문을 할 때 그 어떤 투자 목적이라든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어떻게 자산을 불리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스트럭처를 짜드려요. 그래서 명의라든지 뭐 어떤 구조를 짜서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미국이든 해외든 이 전문가들이 자기네 나라만 잘 알거든요. 양국가를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의 이제 자문을 얻어서 왜냐면 아무리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전문가 분들도 미국 회계사 변호사는 미국만 알아요. 한국 회계사 세무사는 또 한국만 알잖아요. 양쪽에 크로스보더 딜을 많이 해본 전문가를 찾아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관리가 원격지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꼭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진출되어 있는 주에서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런 내 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용을 가진 분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정말 실리콘밸리 갔을 때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때 그 조회수 10만 나왔었어요. 정말 그때 재밌었는데 네. 그때 정말 또 신세계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좀 더 이야기 듣다 보면은 아마 이게 한국 부동산과 또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공부해볼 만한 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부동산 하면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하기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미국은 또 규제가 없는 대신에 또 우리와 다른 룰이 또 있으니까 그럼요. 그 룰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책도 쓰셨고 미국 부동산 책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네. 부동산 책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 고미연 저자님 나왔으니까 네.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거 요약을 해보세요. 나당미 뭐 이런 거. 남이부. 이런 거. 나당미부.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한 방에 달아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미국 말고 다른 부동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